이번 시간은 지금 나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이 중학교 생활과 어떻게 달라지지?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주 후, 아니 며칠 후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지금 설레요. 또 긴장돼요. 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혹시 타임오프 하고 싶진 않아요? 대학교 입학식 날로. 선생님은 그랬었는데 이렇게 설레고 뭔가 긴장되고 혹은 그래도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고등학생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텐데요.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지는 고등학생 생활, 중학교 생활하고 달라지는 점들 4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첫 번째, 이미 정현민 선생님이 1교시가 1학점이 50분으로 운영된다고 설명을 해버리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지는 점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큰 소리로. 네. 이건 몰랐죠? 학교에 없는 과목도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 네.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45분씩 수업을 하다가 50분 수업을 하면 5분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괜찮아? 괜찮을까요? 자, 1학년, 2학년 시간표를 보세요. 괜찮으실까요? 하루에 7교시, 하루에 6교시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총 늘어나는 수업량은 35분씩, 30분씩. 그걸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분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는 8시에 등교를 하거든요. 중학교는 그보다는 늦게 등교했죠. 아침이 하루에 일찍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루 일찍 시작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는데 깊이는 더 깊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정신 노동의 강도는 약해져요? 강해져요. 높아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열심히 체력을 길러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생활의 패턴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집중할 수 있는 지구력과 체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언제부터? 입학하고 나서?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1학년 1학기 시간표를 보면 1학년 1학기 저 시간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급별로 배우는 시간표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수업의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이 배우는 이 1학년 1학기의 수업과 옆에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의 수업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학급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 학교에서 미리 공통 과목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지정 과목으로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옆에 보세요. 2학년 1학기 시간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 네, 수요일 2교시가 비어 있어요. 공강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1학년 1학기 시간에는 공통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죠.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많은데 2학년 1학기 시간표를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낯선 과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수업의 내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강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공강이 없기도 해요. 심지어 같은 반인데 우리 반 학생인데 시간표가 달라요. 왜일까? 맞아요. 이미 다 알았어요.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과목 선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1학년 1학기에 2학년과 3학년에 배울 과목을 미리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이렇게 많아요.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렇게 다양한 교과군에 선택 과목도 3종류로 분류가 돼 있어요. 뭐뭐로? 일반 선택. 그 옆에 진로 선택. 그 옆에 융합 선택까지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저 교과들은 어떤 교과냐면 각 교과에서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지식으로 구성된 과목들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나의 진로, 전공하고 결합이 된 지식들로 구성된 과목이에요. 융합은 말 그대로 교과 안에 있는 지식들끼리 융합을 하거나 요 교과와 저 교과 안에 주제를 융합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내가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하고 실제 생활에 삶과 융합된 지식들이 결합이 되어서 교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펼쳐져 있으니 당연히 내가 원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목이 다르다면 시간표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연극영화과 가고 싶은 학생 있었잖아요. 자, 여기 배우고 싶은 과목 있어요? 진로와 관련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연극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없어.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1학년 1학기 선택하려고 봤더니 2학년에도 없고 3학년에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꿈을 돌려요? 아니죠. 의지가 있어. 절대 아니래요. 꿈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아까 교육감님 설명에도 있었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추가 이수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지도거든요. 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이웃 학교에서 공통으로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던가 과목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공동교육과정 중에서 공유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공유 캠퍼스에 연극과 관련된 수업이 있으면 거기 직접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또는 점점점점 예쁜 색으로 안 쳐져 있죠. 거점 학교들도 있거든요. 공유 캠퍼스는 우리 학교랑 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거점 학교는 내가 이웃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는 과목들이 거점이니까 특화된 과목이거든요. 체육을 하고 싶어. 음악을 하고 싶어. 과학이나 기술이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 학교들의 수강 신청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서울에 온라인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3월 1일. 화면에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저렇게 많은 과목들이 강좌들이 열리는데 저 수업의 좋은 점 뭘까요? 가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과목이 선택권이 주어지고 우리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선택권을 줄까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면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신나죠? 재밌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열심히 하게 돼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처럼 설명해요. 혼자 친구들하고도 분업을 해서 역할을 맡아서 탐구 프로젝트 한 결과로 수업 진행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강 시간에 체력 단련실, 스마트 체육실입니다. 가서 체력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독서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 탐구 활동, 협업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를 위한 공간들도 많아요. 프로젝트실, 교과교실, 자기주도 학습실, 융합교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수업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훌륭한 고교학점제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목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흥미와 필요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재미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의 시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 그 시기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 즉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3가지 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흥미와 진로 의식이 중요해요. 자신이 어떤 점에 흥미를 느끼는지, 내 진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도움의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배, 그리고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요.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하나의 팁을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만약에 대입이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겠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수능의 시험 범위인가? 라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아직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의 가운데 있잖아요. 중학교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활동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활동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세요? 네. 나의 강점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이어가야죠. 더 살려야 돼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내가 행복했던 순간, 나는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해. 나의 가치관이 있겠죠. 그 가치관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살려갈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2학년, 3학년까지 쭉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미래 사회는 어떨까?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원하는 직업 세계가 지금하고 똑같은 능력을 요구할까? 그럴 리 없죠. 그렇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조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과목 선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목 선택의 시기가 사실은 고1에 있습니다. 그래서거든요. 중학교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 로드맵을 그려보게 됩니다. 교과 로드맵이 뭐냐면 로드맵이에요. 맵. 말 그대로 여러분의 진로 설정 방향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서 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학년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이잖아요. 저기 노란색 음영 표시한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배우는 과목들도 있어요. 저런 과목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1학년 1학기 말쯤에 교과 로드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을 1학년 1학기에 한 번 하고 2학년 1학기에 한 번 하거든요. 딱 2번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딱 2번인데 1학년 1학기가 중요한 이유. 2학년 때 공부를 막 하잖아요. 1학기 때 선택한 걸로 일반 선택 과목,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수능 과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진로 선택 과목, 나의 진로 의식과 맞닿아 있고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하고 연결이 돼서 선택을 했고 나는 융합적 인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을,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위해서 교양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2학년 때 배운 과목이 3학년의 내용과 연계가 되면 학습이 더 편하겠죠.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안 배웠는데 3학년 때 그와 연결되는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과목을 선택해 놓은 것이 3학년의 선택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지도를 잘못 그리면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잘 그리기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싶은 것,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고민 속에서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잘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고민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개설한 과목이 이거니까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어야 돼. 이 부분을 듣는 것이 좋아. 여기에서 필수 이수 학점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과목 선택 설명회를 하셔요. 책자로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렇게 과목별로 선택 부스, 안내 부스를 만들어서 저 가운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선배들이 나 이 과목 들어봤는데 이 과목에선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다? 이 과목의 학습 비법은 이거야. 선행학습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을 후기로 써주기도 해요. 혹은 직접 대면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저 사진 위아래로 보면 선배와 후배의 만남입니다. 학습 코칭, 설명을 해줍니다. 멘토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국어 부스, 수학 부스처럼 각 교과의 전문가인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진로 학업 설계를 돕고자 1대1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참여해야죠. 정보를 많이 모아서 나에게 필요한 기묘한 선택 과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선배, 친구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를 권합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대입이 있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목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미 학교에서 지정해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치를 2028년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제2 외국어와 한문 선택을 하죠.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는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빨간색 테두리가 돼 있는 학습과 사고 전개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국어, 수학, 영어의 저 과목들은 학교에서 지정을 안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2학년이나 3학년 1, 2학기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능을 볼 건데 다른 걸 들었어. 근데 난 이미 3학년이야. 어떡하죠? 안 들었어. 그러면 혼자 3학년 때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수능 과목을 다른 친구들은 2학년 때 이미 공부한 걸 나 혼자 또 들어야 되네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로드맵을 1학년 때 미리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신중하게 그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막 엄청 긴장하고 진지해졌어. 어떤 학생은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예요.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지? 뭘 잘할 수 있지? 내 강점을 어떻게 살려나가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친구가 가니까 친구 따라서 선배들이 이 과목이 좋대요. 동아리 선배가 멋있어서 그 동아리 선배를 쫓아서 과목을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과목 선택이 1학년 1학기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기. 학교에서 주어지는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 자세를 가지기.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보람 있을 거라고 봐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건가요? 네. 1학년 때 그 과목 수강을 신청한 후에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중간에 그 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재력이 무궁한 존재들이잖아요. 과목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의 큰 흐름을 잡기 때문에 신중하기를 바라는 거고 정말 큰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때는 스스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시간이, 노력이 좀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